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 일요일이고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갔어요. 넘어간 새벽에 지금 또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고 있고, 오늘은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커리어 개척기 시리즈 2탄 두 번째 에피소드로 돈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얘기할지 조금 아직 고민이 돼서, 그래서 그건 조금 미뤄두고 좀 오늘은 가볍게 제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중에 김혜리 기자님의 필름클럽이 있거든요. 즐겁게 한 것들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제 김혜리 기자님을 비롯해서 거기 출연하시는 최다은 PD님이나 임수정 배우님, 요즘에 즐겁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그냥 맘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즐겁게 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 근황 토크 영상을 찍겠다고 이제 인스타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얘기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메모지랑 스티커를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쓰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이런 파우치를 들고 다녀요. 이건 플라스틱 파우치인데, 이거 어디서 구매했냐면은 제 독일 출장 갔을 때 구매했고요. 독일에 가면은 뮬러라고, 여기 아이고 초점이 여기 M자 보이시나요? 이런 주황색 로고에 그냥 좀 큰 슈퍼마켓이라고 하면 될까요? 문구도 많이 팔고 그러거든요. 뭐 우리나라 1300K나 뭐 텐바이텐처럼 그런 디자인 문구가 아니라 그냥 정말 사무용 문구들 이런 거를 많이 파는데, 거기서 구매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파우치에 넣고 다니고 똑딱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메모지들 위주로 넣고 다니는데요. 여기 보면 트래커도 있고, 이 뒤에 체크리스트도 있고, 여기 보면 이런 그리드형 메모지도 있고, 좀 손이 자주 가는 것들, 그런 걸 위주로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 파우치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나라에 더 예쁜 지퍼백 파우치라던가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걸로 활용해서 이렇게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메모지를 많이 쓴다고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제가 최근에 즐겁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짠! 모닝 페이지. 모닝 페이지는 제가 저번 다이어리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건데, 아침에 쓰는 일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일기는 하루의 끝에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 뭐 아니면 내 생각이나 아니면 뭐 내 감정 이런 것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보통 적곤 하는데, 모닝 페이지와 그 일기의 다른 점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그대로 의식의 흐름을 받아 적는 느낌으로 아침에 3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사무실에서 쓰거든요. 사무실에서 3페이지씩 되게 시간 오래 걸려서 쓰기에는 좀 눈치가 보니까 되게 작은 메모지에다가 1페이지만 썼어요. 그래서 뭐 대충 후루룩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메모지를 1페이지씩 쓴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이 노트에다가 붙였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그래서 이거를 2월에 시작했는데 최근 5월 15일에 노트를 다 썼어요, 한 권을. 지금은 다른 노트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 노트를 사무실에 두고 와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되게 제 손바닥만한 작은 노트에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느낀 점은 제가 묘하게 더 솔직해진 것 같다는 점인데, 되게 묘해요, 이게. 무슨 이거를 3달 썼다고 해서 뭐 정말 가감없이 말을 다 하게 됐다 이런 건 아닌데, 뭐라지?
제 감정을 뭐 일기장에 적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블로그에 적는다든가 할 때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건 좀 사람들이 보면 불편해하겠지? 싶은 것들도 그냥 더 많이 적게 되더라고요. 그때그때 내가 느꼈던 솔직한 감정들을 조금 더 한 줄씩 더 적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은근한 후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제 감정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데 은은하게 도움이 되고 있는 저의 요즘 새로운 루틴이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거 언제 쓰냐면 아침 한 10시 한 반쯤에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사장님한테 일 보고를 하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그날 할 일들 체크리스트를 쫙 만든 다음에 모닝 페이지를 써요. 짧으면 한 5분, 길면 한 10분 정도 후다닥 쓴 다음에 집에 메모지를 가져와서 노트에다 붙이곤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즐겁게 하고 있는 것들 첫 번째는 모닝 페이지였고요. 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근처 카페에 들러서 책을 한 20분 정도 읽습니다. 제가 언제도 9시로 출근 시간 당겨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30분 늦춰졌다고 해서 출근을 집에 30분 늦게 나오면 나중에 9시로 다시 당겨졌을 때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 나오던 시간 그대로 똑같은 시간에 계속 나와서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이제 회사 앞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4월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책을 꽤 읽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이렇게 3권을 아침에 출근 시간 전에 읽었습니다. 되게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제가 올해 목표가 1년에 책 12권 읽기였나?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이제 속도인 거죠? 근데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만큼 책을 3권이나 완독을 했어요. 원래 제가 책 읽기를 좀 힘들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이것저것 막 듣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뭐 팟캐스트 듣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런 미디어들이 책보다 좀 더 뭐라지?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중독성이 더 심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책을 조금 읽기를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아침 루틴이 생기니까 책을 좀 더 자주 읽게 되고 거의 매일 읽고 있어요. 조금씩 매일 읽고 뭔가 독서가 부족하다고 회사 다니면서 늘 느꼈는데 이렇게 갈증을 좀 해소하게 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계속 출근이 9시 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제가 유튜버이시자 이제 편집자이신 편집자 K님 영상을 보는데 이제 편집자 K님이 출근 전에 30분 정도였나 책을 읽고 출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 책의 문장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굴려보고 퇴근해서 좀 더 읽고 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뭔지 요즘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또르르르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사탕을 되게 녹여 먹는 것처럼 책을 읽고 출근을 하면은 이렇게 문장을 막 이리저리 굴리고 혀로 굴리고 뭐 이빨로 살짝 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머릿속에서 굴리면서 일을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 정말 딱 아침에만 책을 읽거든요. 편집자 K님처럼 집에 와서까지 책을 읽진 않기 때문에 한 권을 완독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00페이지인가? 40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 이거를 다 읽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독서 트래커를 이 책 한 권만을 위한 이런 독서 기록을 적었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원더님이 만드신 지금 판매도 하고 계신 체크리스트고 그래서 매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었는지와 이 소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3월 27일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4월 1일부터 이제 아침에 읽기 시작했는데 언제 끝났냐면 4월 21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4주 정도 걸린 셈인데 이 책을 400페이지 정도 책을
저는 좀 책을 빨리 읽는 편이라서 진짜 맘 잡고 읽으면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인데 이거를 하루에 한 20쪽씩 4주를 붙잡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 진짜 너무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만큼 남았구나 하고 남은 분량을 자꾸 확인하게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또 얇은 책을 읽다 보니까 금방 끝나서 좋기는 좋은데 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싶은 거죠. 두꺼운 책 뭐 어떤 거 있냐. 그 일간 이스라 수필집 같은 대빵 두꺼운 사전 같은 그런 책을 읽고 싶은데 또 그 책을 매일같이 가방에 넣고 다니면 제 어깨도 너무 아플 거고 그런 책은 뭐 한 달, 2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 밤에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밤에 다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청개구리 같은 애로사항이 있고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맞나? 어쨌든 그런 청개구리 같은 감정이 들고요. 얇은 거를 읽을 때는 두꺼운 걸 읽고 싶고 두꺼운 걸 읽을 때는 빨리 끝내고 싶고 그러니까 얇은 거를 다시 바꾸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아침에 책을 읽고 출근한다는 건 정말 좋은 루틴인 것 같고 책을 뭐 아침 저녁 아무 시간대나 뭔가 꾸준하게 되게 조금이라도 읽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지적 허영심도 충족이 되고 뭔가 아침에 이 좋은 문장을 읽을 때 그 짜릿함도 있고 지금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약간 자화자찬이 들기도 하고 여튼 되게 좋은 습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초점이 안 맞기 시작했는데 제가 끝낸 3가지 책은 제일 두꺼운 책은 메이슨 커리의 예술하는 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다혜 작가의 신작이죠. 짠! 이다혜 작가의 신작 조식이고요. 조식.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의 산문집 런던 거리 헤매기였습니다. 이렇게 3권을 지금 다 읽은 상태고요. 또 최근에 즐겁게 하고 있는 것 자전거 타기, 라이딩이 있는데요. 원래도 되게 좋아하는 활동이지만 최근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 막 진짜 신나서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제 루틴을 잡아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짜여진 루틴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수요일은 제가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글쓰기 수업 과제를 하고 목요일은 퇴고를 하고 금요일은 자전거를 타는 이런 퇴근 루틴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라서 그냥 제가 점심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오늘 날씨가 괜찮다 싶으면은 이 날씨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루틴에 상관없이 그냥 날씨가 좋은 날이면 퇴근하고 바로 자전거를 타는 되게 자전거에 정말 진심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진심이냐면은 다이어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다음 다이어리 영상의 스포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면 짠! 여기 보면은 이게 4월 플래너거든요. 제 4월 먼슬리 플래너인데 이렇게 라이딩을 할 때마다 초록색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4월 마지막 주에는 4일 연속으로 자전거를 탔어요. 이 4월 마지막 주는 진짜 좀 미쳐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한 일주일에 기본 1번 그리고 많으면 한 2번 정도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음악을 들으면서 타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음악은 민수의 민수는 혼란스럽다라는 곡이에요. 이것도 제가 4월 말부터 진짜 빠져가지고 한 2주 연속으로 이 노래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부산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도 그 민수의 곡과 함께 했는데 들었을 때 쾌감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민수는 혼란스럽다를 들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뭐 자전거를 타고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까지 추천을 해드렸고요. 부산 여행 얘기 나온 김에 부산 여행 얘기도 잠깐 해보자면은 이거는 되게 갑작스럽게 정해진 휴가 여행이었어요. 그 5월 어린이날 휴가 중에 5월 4일이 낀 날이었잖아요. 근데 그날 휴가를 낼 생각이 없었는데 연휴 며칠 한 하루 이틀 전에 점심을 먹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다영씨 근데 5월 4일에 휴가 낼 생각 없어? 있으면 지금 말해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갑자기 막 휴가를 막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5월 4일 휴가 낼게요 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긴 연휴가 생기게 됐는데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안 그래도 부산 갈 생각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갔다 오자 지금이 좋겠다 싶어서 갔다 왔어요. 부산에 사는 친구도 만나고 정말 아무런 계획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갑자기 생긴 휴가다 보니까 하루는 친구랑 만나서 논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계획을 안 짜고 가서 예전 같았으면은 맛집도 알아보고 카페도 알아보고 그랬을 텐데 예전에 제가 스크랩 해뒀던 카페가 하나 생각나가지고 그냥 거기만 혼자 갔다 왔고 그리고 또 어디 갔지? 모모스 커피라고 이제 바리스타 대회 우승하신 그 전주현 바리스타가 일하고 계신 그 카페에 제가 작년에 부산 여행 갔을 때도 거기 갔었는데 거기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갔다 왔고 그래서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카페 가서 일기 쓰고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가서 일기 쓰고 저 인스타에 그 연재하는 주간다다 쓰고 그리고 제가 숙소를 해운대에 잡았거든요. 제가 부산을 가면은 숙소를 작년에는 부산역에 갔었고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서면에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근처에 숙소를 잡은 거는 처음이었고 제가 숙소가 바다가 보이는 뷰였어요. 아주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사이드로 비껴서 보이는 그런 뷰였는데 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창문 밖으로 막 건물이 아니고 수평선이 보이니까 바다 위에 내가 떠 있는 느낌? 굉장히 신비로웠고 다음에 부산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바다가 있는 곳에 여행을 가면은 이런 오션뷰를 꼭 예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여행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첫날은 그 친구가 숙소를 예약을 해줬어요. 첫날 밤은 친구랑 같이 자고 이제 다음날에 놀고 그랬는데 저는 여행을 갈 때 그 여행지에 친구가 있는 경험은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 보통 혼자 가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 도시에 가서 그 약간 이방인이 되어서 묘한 해방감과 묘한 쓸쓸함을 동시에 오묘하게 섞인 그 느낌을 느끼고 오는 그런 느낌이 늘 있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환대해주고 있는 그런 여행은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되게 갑작스럽게 이제 그때 시간 되냐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고맙게도 그때 시간이 된다고 해가지고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따와서 느낀 게 나도 내 집이 생겨서 이렇게 친구들이 저를 보러 놀러 오면은 재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그렇게 뚜렷하게 있진 않았는데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취를 월세로 독립을 하든 그 전세로 독립을 하든 어쨌든 독립은 독립이잖아요. 부산 여행 갔다 오면서 처음으로 내 집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 그런 욕망이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친구들이 오면 친구들을 재워줄 수 있으면 진짜 좋은 생각을 부산 여행 갔다 와서 했던 것 같아요. 환대받은 경험이 정말 좋았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즐겁게 하고 있는 것들. 글쓰기 모임인데요. 이제 최근에 거기 모임원들 중 한 분을 알게 돼서 이제 그분이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그 글쓰기 모임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 모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서로를 그냥 이름으로만 부른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 이런 호칭을 안 붙이고 뭐 다다 왔어요? 다다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이름으로만 부르고 호칭을 떼고 부른다는 것으로만 해도 굉장히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평등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의 동생이면은 뭐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제가 세팅을 하고 뭐 티슈를 깔고 뭐 수저랑 뭐 이런 걸 다 세팅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소주챙을 떼버리고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내가 이 사람들한테 깍듯하게 대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사라지고, 물론 다 그 상호 간의 예의는 다 지키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예의를 바탕으로 해서 뭐라 하지? 그런 깍듯함이라는 수직적인 예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사라지니까 되게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들을 글로 풀어내는데 이제 아무도 그냥 그 글 자체로만 얘기하지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글을 한번 쓰면은 되게 후련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요즘 즐겁게 모임에 나가고 있고요. 아직 몇 번 나갔지? 이제 3번밖에 안 나갔지만 즐겁게 모임을 나가고 있고 글쓰기도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글을 너무 잘 써서 진짜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지? 이게 약간 구성원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저는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글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되게 묘사가 아름다운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되게 추상적인 주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은 되게 내밀한 이야기를 정말 가감없이 풀어내는 그런 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 글은 굉장히 웃기고 그래서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되게 제가 좋아하는 모임 중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정말 글쓰기에 대한 간증 같은 걸 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활동이라서. 어쨌든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즐겁게 한 일들, 즐겁게 했던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영상은 뭐가 될까요? 돈 얘기를 좀 하고 싶기는 한데, 혹시 저의 뭐 돈 관리라든가 뭐 그냥 돈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아주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돈을 모으고 싶은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졌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댓글이나 질문이나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이런 걸 남겨주시면은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